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갑작스런 사퇴 소식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 사퇴로 요동치고 있는 미국 대선판, 국제부 이규옥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만 하더라도 다시 유세를 재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완주 의지를 밝혔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사퇴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 주말만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의 사퇴는 지난달 27일 트럼프와의 첫 TV 토론 이후 24일 만입니다. 그 사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이 있었죠. 트럼프가 총알도 막지 못한 대선 후보가 되는 사이 바이든 대통령은 인지령 논란에 이어 코로나19 확진이라는 악재까지 겹쳤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갑작스런 사퇴 발표였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델라웨어주 사저에서 격리 요양 중입니다. 지난 주말만 해도 이번 주부터는 유세 현장에 복귀하길 희망한다는 성명을 내면서 사퇴서를 일축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결국 이렇게 사퇴하게 된 건 민주당 내 다수 의원들은 물론이고 민주당 원로 펠로시 전 하원의장, 자신의 정치적 동지인 오바마 전 대통령 등의 사퇴 종용이 큰 영향을 끼친 걸로 분석됩니다. 네, 지금 상황을 좀 살펴보면 해리스 부통령이 현재 지금 유력한 대타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대선이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민주당 시간이 굉장히 좀 촉박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다는 말이 딱 정확한데요. 대선이 3개월 후인 11월 5일 치러지고요. 100여일 남았죠. 그리고 그보다도 당장 민주당 전당대회가 한 달도 안 남은 상태입니다. 민주당 원로 펠로시 전 하원의장 등 당 일각에서는 미니 후보 경선을 통해서 분위기를 띄워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나왔으나 시간적 제약이 상당한데요. 현재로서는 경선보다는 주별 경선 과정에서 이미 대의원 대부분의 지지를 확보한 바이든 대통령이 해리스를 공개 지지한 만큼 후보직 이른바 승계가 아직 승계라고 말하기에는 바이든이 아직 후보가 아닙니다만 이른바 승계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또 해리스가 후보 승계를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선거 자금입니다. 바이든 해리스 캠프가 모은 선거 자금 우리 돈 약 1,320억 원을 해리스만 적법하게 승계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모금 당시부터 해리스 이름이 걸려 있었기 때문인데 일부 주장처럼 경선을 치러서 다른 후보가 선출이 된다면 이 모금한 경선 자금 중 일부만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돼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와 맞붙었을 때 경쟁력은 지금 현재에서 어떤 평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사퇴 발표 이후에 당 대선 후보가 돼서 트럼프를 이기겠다 이런 당찬 입장을 냈는데 비교적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좀 봐야겠습니다. 지난 2일 발표된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 대결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47%, 해리스 부통령은 45%의 지지율로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그리고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민주당 후보로 거론되어 온 미셸 오바마 여사가 같은 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50%대 39%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를 크게 압도하는 것에 비하면 좀 약하죠. 하지만 해리스는 부통령으로 취임할 당시에도 미국의 첫 여성 흑인 부통령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안으로 낙점이 된다면 유색인종 여성으로는 첫 대통령 후보가 되는 상징성을 갖게 됩니다. 2008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 때처럼 오는 11월 대선에서도 백인과 흑인, 남성과 여성 대결 구도가 형성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이규옥 기자였습니다.